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는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가 자살률이 전국적으로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규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정부가 이번에 정신건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예방부터 회복까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정책입니까? 네, 그 코로나 이후로 그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모든 건강 정책의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크게는 세 가지라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방, 회복, 치유까지 모든 거를 전주기로 개입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될 문제라는 점. 세 번째는 처음인데요. 대통령님이 직접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하는 건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네. WHO에서도 한 나라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리더가 꾸준하게 일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꼭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발표안에는 크게 이제 네 가지의 정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그래서 27년까지 100만 명 정도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걸 제공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신응급 대응 체계를 마련을 한다. 그래서 정신건강 전문 요원과 경찰분들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갑자기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하고 또 응급 병상을 적어도 시군구에 1개 정도 마련하겠다.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복인데요. 중증 정신질환자를 재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시설이 좀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충하겠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국민 캠페인 등을 하거나 또는 인식 개선을 하겠다는 네 가지 큰 아마 정책을 발표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참 오래전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2003년 이후 우리나라 발표된 이후에 여태까지 거의 1등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한 25명, 많이 줄여서 25명입니다. 그것도. 근데 OECD 전체 평균이 10명 정도니까요. 2.5배 정도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평생 한 사람이 살면서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평생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한 25에서 27%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중에 1명 정도는 정신과적인 문제를 앓고 지나간다는 그런 어떤 보고고요. 1년에 발생할 수 있는 율도 거의 한 9% 정도 되니까 네. 이거 보통 당뇨 아주 높은 내과적 질환이라고 하는 당뇨도 한 7%, 8%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유병률을 갖고 있는 게 정신과적인 질환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의 어떤 방향성 같은 건 대부분 동의를 하지만 네. 그 정책 내용에 대해서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제가 좋은 말씀 드렸지만 방향성이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전부터 많이 나온 얘기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대통령님이 국가적으로 발표를 하셨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모든 정책들이 서로 연계가 되고 네트워크가 되고 서로 연결이 돼야 될 뿐더러 이게 한 방향으로 쭉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또 디테일이 있어야 하는데 네. 그런 점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한 예를 들면 자살률을 우리가 50% 낮추겠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제시하는 거는 100만 명에 대한 상담을 하겠다는 건데요. 굉장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100만 명의 상담을 통해서 자살률을 50% 낮추는 것까지의 이런 과정에 대한 것들은 빠져 있고 목표는 50% 낮추겠다고 하는 것들만 제시된다는 거는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어떤 효과가 그렇게 간단히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네. 향후 이제도 여러 가지 또 많은 의견들이나 정책 제안이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들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지금 재작년 자료가 최근인 것 같은데요. 그 2023 자살 예방 백서를 보면 2021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강원도가 27.3명으로 가장 네.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강원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제 27.3명은요. 그게 이제 인구 보정을 해서 20.3명이고요. 네. 그냥 명수만 따져 보면은 32.7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더 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강원도는 그 중에서도 또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높은 수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 강원도가 특히나 자살률뿐만이 아니라 우울증 유병률, 그다음에 불안장애 유병률 또는 그 외에도 고위험 음주율이 다 모두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이제 높은 자살률을 이제 예측하게 되는 어떤 지표가 되는 거죠. 네. 강원도가 살기 좋다고 홍보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수치가 안 좋은 겁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산도 좋고 또 물도 좋고 너무 좋지요, 강원도. 저도 강원도 살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든 건강 지표는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는 많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프라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접근성의 문제에 있어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문제에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자살은 또 경제적인 것과도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좋다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요. 예.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강원도는 더 많은 노력들을 또 많은 서비스가 마련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정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좀 부족한데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도 노인 우울증 대책이 빠졌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노인 제가 아까 37명, 25명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노인 65세 이상의 강원도 노인들의 자살률은요 51명 정도 되거든요. 아, 두 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노인 인구가 많은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외로움이라든가 또는 이제 노인이 되면서 오히려 외로우면서 음주 문제가 더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원도가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정신보건 인프라가 서비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요. 노인분들이 그냥 방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강원도가 훨씬 더 특히 노인분들이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네. 그런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점들은 정말 우리가 같이 강원도민 전체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뭐 선거 앞두고 이런 정책이 나왔는데 이 정책이 또 잘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교수님께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